자, 지금 코스닥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지금 5.65% 폭등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네.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증시 흐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한 게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 육성 정책을 이제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좀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기도 했었고 사실 작년에 이제 뭐 상호관세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도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실 지금 1년이 채 되지가 않았는데 2배가 갔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제 2,500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제 5,0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번에 그 1차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코스피 5,000 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목표로 이제 내세운 게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2배를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낙수 효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 코스피보다 못 갈 이유가 있을까? 충분히 뭐 한 3배 정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지금 1000스닥은 이미 달성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과연 이제 3000스닥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발언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동안 우량주 쪽으로 많이 집중됐다 보니까 오늘 장세를 보게 되면 그동안 잘 가고 있었던 코스피가 좀 주춤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5%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0스닥은 이미 돌파를 했고 이 기세라면 충분히 뭐 3000스닥도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이 1062포인트 정도 되는데 뭐 3000스닥은 못 가도 2000스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 막 출발하는 단계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 타점으로 좀 잡기에도 적합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량주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종목만 집중이 됐었다면 본격적인 순환매 랠리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하신 분들이 좀 소외를 받고 계셨을 텐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다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혹시 투자를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심의 업종이나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기에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코스닥이 급등하니까 개인들은 1조 7천억 넘게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코스닥을. 근데 외인은 한 3천억, 기관이 1조 5,300억. 와, 어마어마하게 좀 쓸어담고 있는데 글쎄요,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개인들이 일집한 걸지 아니면 현명한 건지.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완전히 좀 달라졌죠. 그렇죠. 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살 때 좀 이제 올라가는 거를 많이 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들의 엇박을 자주 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수급이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관이나 개인, 외국인 이제 전반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 1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져나갔고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재명 정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물량들을 적극 이용하겠다. 그다음에 뭐 연금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 그 코스닥 중심으로 보더라도 사실 지금 지수도 지수지만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도 서서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이 워낙에 이제 특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기관들의 수급을 좀 볼 필요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라든지 이제 삼천당제약, 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펩트론, 알테오젠, 로보티즈, 뭐 ST팜,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닥을 이끄는 상징적인 업종 아직까지도 뭐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에 또 뭐 톡톡한 역할을 해주면서 코스닥 상승에 기여를 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게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한 이 로봇주들의 시총 최상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시총 최상단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세 개 섹터가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또 ABL 바이오라든지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마찬가지로 로봇주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중심의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랑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로봇과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을 보신다면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충분히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좀 추격되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특징 섹터 먼저 본다고 하면 전 눈에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가 거의 지금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16% 급등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오늘 상당히 강하죠? 네, 맞아요. 뭐 2차 전지 쪽이 사실 많이 외면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과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계약 해지 이슈가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그때 한번 버티던 2차 전지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떠났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로 개미털기라고 한다고 마지막에 이제 크게 한번 악재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또 그 알테오젠도 악재가 한번 크게 터지다 보니까 지금 그 악재 이슈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위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마지막 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워낙에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2차 전지라고 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를 상징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 SDI가 훨씬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순환매가 도는 건가? 왜 에코프로가 그룹주가 훨씬 더 잘 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시총 최상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가는 건 맞는데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좋지만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평가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지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지금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안 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타점상으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고, 특히나 삼성 SDI도 이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는 구간이라 에코프로 그룹주나 삼성 SDI는 매수 타점으로 잡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2차 전지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반가운데,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그 포모 현상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개별주들이 계속 그대로 이어서 그 계좌가 파랗다, 계속해서 난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오르는 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러다 보니까 또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그 기대가 너무 큰 섹터에 이게 막 폭등이 일어나고 났을 때 다음에 후유증, 그렇죠. 그 다음에 후유증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이게 사실 그 주식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장에서 좀 포모도 물론 느끼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좀 무서운 게, 이러다가 언제 박살나면지 어떻게 알지? 이거 너무 무서운데? 내가 들어가면 또 귀신같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공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께 유명했던 종목이 휴림로봇 같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휴림로봇이 최근에 주가가 정말 크게 급락했어요. 이게 지금 로봇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도 좀 외면받고 있는 게,
포모를 느껴가지고 이제서라도 들어가 볼까 했던 분들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와장창 깨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한번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가게 되면 소수 종목만 올라간다? 그런 장은 잘 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만 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고점에 들어가서 물렸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다음 타자에 갈 만한 종목들을 좀 들어가셔도 인내심 조금만 발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외된 섹터나 종목을 보지 마시고 시총 최상단이나 그 지수를 대표하는 업종들 있죠. 그러한 업종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2차 전지하면 LG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뭐 LNF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가져가서 지금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휴림 로봇은 최근에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던 종목이지만, 뭐 솔직히 이제 로봇의 상징적인 기업들은 뭐 시총 최상단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안정감 있게 올리는 건 이런 종목들이에요. 또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총 최상단에 있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어떤가요? 흔들기도 좀 덜해요. 뭐 좀 휴림 로봇 같은 저런 폭발력 기대하신 분들은 정말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가고 싶으셨겠지만 안 그러시는 게 좋다. 초보자 때는 좀 너무 급등하는 거 뽀모 와가지고 쫓아가고 이러기보다는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좀 위에서 잡더라도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로봇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그리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D&D 파마텍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펩트론도 좋게 보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들어갔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결국 내가 이걸 홀딩해야 되겠다라는 그 관점을 가져가는 게 결국은 실적입니다. 탄탄한 실적 그리고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 실적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사실 펩트론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이제 그 수치를 봐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이익이 여전히 잘 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날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최대한 이제 시가총액 좀 위에 있는 인지도 높은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는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이런 업종들은 쭉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늦지 않았다. 그리고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사이클에 건설이라든지 건설기계, 철강까지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준비하면서 철강, 인프라 이런 쪽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인내심이 짧으면 좀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지금 상당히 급등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요. 네. 아직도 지금 뛰어들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바이오 쪽도 그렇고? 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코스피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한 시점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왔을 때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코스닥을 들어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로봇이 이제 덧붙여줘서 더 포텐셜 있게 코스닥 지수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탄탄하게 우상향을 시켜주고 여기에 폭발적인 상승이 로봇이 이제 받쳐줬을 때 코스닥 2천, 3천을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뛰어들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그 배터리주 네, LG엔솔 이쪽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에코프로로 대변되는 소재주 쪽이 좋을 것이냐 참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의 결과를 보면은 소재주 쪽이 이긴 듯한 느낌인데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될까요? 아무래도 소재 쪽으로도 그 움직임이 나온 것도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
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훨씬 유입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이거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다.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삼성 SDI가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삼성 SDI는 안 가고 에코프로 그룹주만 가겠네요. 뭐 LNF만 가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 가긴 가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육성책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워낙에 투심이 글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못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반도체가 가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간다? 저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더 가냐 덜 가냐의 차이지 더 갈 거라고 생각되는 건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이런 쪽이지만 삼성 SDI나 이제 LG엔솔도 안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엔터주들도 그렇고 게임주도 오늘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이 나와요. 네. 야, 그러고 보니까 뭐 진짜 중소형주 단 다 포함이 되네요. 우리 중후장대 빼고 나면. 그렇죠. 이 만약에 이 코스닥에 투자한다 했을 때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업종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로봇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로봇은 지금 들어가는 게 저도 제가 보기에도 좀 무서운 자리긴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직 좀 덜 올라갔었던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뭐 시총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로 과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도 아직 뭐 폭발력 있는 급등까지는 아닌데 아직 기회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도 이젠 가버려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는 여전히 저는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낙수효과 받아서 소부장 갈 줄 알고 반도체 소부장 사놨는데 코스피 꺾이진 않지만 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 소부장 못 가는 건가요? 반도체 끝났나요?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항상 그 패턴을 보이진 않지만 대다수의 패턴을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제 폭삭 주저앉는다거나 끝난다거나 뭐 무너진다거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정 정도에서 주가를 그래도 유지하는 정도. 뭐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뒤처지니까 여태 많이 올라가가지고 덜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올리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안 갔으니 저는 충분히 소부장 쪽도 이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으로 갈 거라고 보니까 혹시 아직 좀 소부장에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이제 아예 뭐 끝난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어떤 것들 가지고 3천을 올릴 수 있을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 반도체 소부장과 말씀하신 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외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앞으로의 그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흐름, 아까 조금 전에 좀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피날레가 나올 것이냐.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사이클상으로 1단계를 3단계로 보통 얘기하는데 처음엔 우량주, 코스피 뭐 반도체 이쪽으로 큰 손들이 말 그대로 막대한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치면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 지수라든지 섹터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뭐 혁신업종에 해당되는 AI의 뭐 피지컬 AI 로봇이 지금 해당되죠. 이런 쪽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올라가고 마지막 단계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경기 민감주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가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 이런 혁신업종이나 이런 중소형주까지 올라가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경기가 진짜 좋다라고 체감이 될 때쯤에는 그때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칠 때 경기 민감주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낮아진 금리, 풀린 유동성을 기반으로 정부 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다시 트럼프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인프라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한 이후에 지금 원유 공급 늘리겠다라고 했고 알래스카 프로젝트로도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TGA 장고에서 이제 그 돈을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풀린 돈들이 또 정부 사업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기대하는데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한국이랑도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인프라,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인프라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철강이죠. 철강, 건설, 건설기계,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쪽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주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가스관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한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 건설 쪽 이런 쪽이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량주 쪽에서 이제 섹터가 아니라 상징적인 기업에서 본다라고 하면 AI도 그렇고 어떤 산업이든지 하드웨어가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개발이 돼야 그 안에서 연동시키는 어플로 돈을 벌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드웨어가 먼저 가요. 그래서 최근에 급락하긴 했지만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쪽이 다 가고 TSMC, SK하이닉스, 뭐 원전,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갖추는 이런 하드웨어 쪽이 먼저 올랐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갈 것이냐? 하드웨어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우량주 중에서 코스닥 가니까 중소형주만 가는 거 아니야 하셨겠지만 소프트웨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신고가 뚫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피날레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상징적인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게임주. 그 다음에 뭐 엔터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좀 뷰티나 이런 쪽이랑 연결 지으면서도 좀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여행 이런 거랑도 좀 엮이면서요. 근데 AI 카테고리에서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좀 볼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치면 구글 유튜브의 알파벳,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플랫폼 대장이라고 평가하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더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너무 안 간다, 속 터진다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흐름, 그리고 말씀드렸던 코스닥 대표 업종이랑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 종목들,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오를 만한 섹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순서 흐름을 잘 이용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나가시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